네, 안녕하십니까. KDI의 한요셉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과 그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회복 방안입니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장년 고용 불안정이 당연한지,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미국 노동시장이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경우에 임의 고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용상 차별만 아니라면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불안정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게 나타납니다. 남녀 모두 임금 근로자의 중위 근속 연수가 연령과 함께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은 각 근로자의 연령별로 근속 연수의 중위값,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그 근속 연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령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점선이 미국의 상황인데요. 이 남녀 모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로는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란색 실선 부분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50세를 전후로 하여서 급격히 중위 근속 연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60세 이후로는 더욱 빠르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중반 이후로 근속 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60세까지도 중위 근속 연수가 5년을 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세 이후로는 더욱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고용 불안정성을 측도하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측도 중에 중위 근속 연수 외에도 1년 단위 계약직을 포함하기 위해서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을 살펴보면은 그림 2에서 미국의 경우에 역시 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 40세를 전후로 해서 20% 미만으로 하락하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50세 이후로, 여성의 경우에는 40세 이후로 이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 즉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50대 남성이나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중년 이후에 고용 불안정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표면적인 이유로는 중장년층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3에서 정규직 근로자로만 한정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와 미국 임금 근로자 전체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보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40세 혹은 50세 이후로 이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나 파견 같이 근속 연수가 짧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비중이 근로자 연령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년 이후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국제 비교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더라도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중에 임시 고용, temporary employment 근로자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단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시 고용이라고 하면은 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지칭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이 그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1년 미만 기간제로 한정을 해서 임시직 개념이 좀 더 가까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임시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OECD 평균의 경우에 남녀가 약 8%에서 9%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에 4배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이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중장년 노동시장에서 이 일자리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고령층의 확장 실업률이 높고, 또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 외에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55세 64세 남성이나 25세 54세 여성의 인구 대비 정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 수요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 수요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5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OECD 자료를 재구성한 그래프인데요. 이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평균적인 임금 상승률을 추정해 보면은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시적인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기업들이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려는 이러한 경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임금 연공성은 강한 보호 그리고 이른 정년을 포함하는 장기 계약의 일부로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임금성과 결합된 강한 보호 그리고 이른 정년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직을 억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여러 부작용들을 낳게 되는데, 특히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를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정규직 고용보호의 경우에는 중장년 정규직 채용 수요 전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직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해고를 가급적 피하도록 할 가능성, 그러한 필요성은 있지만은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우면은 채용도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국의 실증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정규직 고용 보호가 정규직 채용 수요를 위축시키고 또 임시직 비중을 높이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6에서 보시더라도 2019년 기준으로 정규직 고용 보호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 인구 대비 정규 고용 비중이 낮은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남부 유럽 국가들과 함께 이 고용 보호 지수는 높고 또 정규 고용 비중은 낮은 이러한 국가들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5세, 64세, 25세에서 54세를 살펴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남성의 이제 조기 퇴직과 경력 단절에 상응하는 연령대를 살펴본 것인데요. 이 각 성별로 전체 연령대로 확대하더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정규직 노동 수요가 낮은 것은 또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도 이어집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다면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의 정규직 직장을 이탈하게 되면은 재취업 시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한번 형성된 이중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절성을 띠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이중 구조가 분절성을 띠게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각국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활 부가조사를 패널화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1년 뒤에 전환될 비중은 2010년대 이후에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기 퇴직과 이 경력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현상이 정말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특히 향후 다가오는 이 인구 고령화와 또 여성 경제 활동 증가의 이러한 거시적 추세 가운데에서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년 연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중장년층 조기 퇴직이 만연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정년 연장이 정당성이 부족하고 기대되는 효과성도 낮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은 64세 남성이나 여성의 이 생애의 임금 근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정년 퇴직했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비중은 남성의 경우 26%, 여성의 경우에 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적 정년 연장이
전반적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이어진다는 논의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60세 최소 정년 입법화 당시의 효과들을 살펴보면은 비록 시행 이후로는 장기 재직자의 근속 연장 효과가 있었지만은 이 시행 이전에 공표 이후의 시행 이전에 이 상황에서는 조기 퇴직 촉진 효과가 오히려 더 크고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각조 7의 표에 보시면은 이 숫자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표 이후에 더 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중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은 완전히 상쇄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강제에 의해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이 기대되는 효과성은 미미하고 오히려 여러 부작용들, 특히 청년 고용 감소를 비롯하여서 여성 인력 조기퇴직 등의 여러 차원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보호가 매우 약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적인 근속 연수가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가 작기 때문에 해고의 요인 자체가 작은 점을 하나 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생산적인 고용 관계로 검증이 되게 되면은 이를 유지하려는 사용자 측의 요인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고를 하더라도 다시 임시 해고라든지 재고용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고용 관계를 자발적으로 이어가려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년을 미국에서 폐지를 했는데요. 1986년에 이렇게 폐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런 상황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도적 힘에 의한 안정성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안정성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맥락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 남성보다 훨씬 이른 30대 후반부터 조기퇴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출산 육아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산 육아로 인해서 한번 정규직 직장에서 떠나게 되면은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장기적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서 경력 단절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이후에 복직이나 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만 수월하더라도 현재의 과도한 저출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도적 힘에 의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이러한 비중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안정성이 유지되는 이러한 비중을 확대해서 정년까지의 장기 재직은 물론 추가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갈 필요가 있겠지만 이 본고의 시각에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이미 시행 중인 공공부문 직무급 확대 정책 같은 경우에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산업에 속한 공기업들 간의 논의 혹은 산업 단위에서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고용보호 관련해서는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OECD의 정규직 고용보호 지수를 자세하게 분해해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도 부당 해고 판정 시의 원직 복직 관련 부분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직 복직이 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포기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노동위원회가 금전 보상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이런 취지로 되어 있지만은 무리한 원직 복직 시도를 초래하고 또 분쟁을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금전 보상을 근로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가들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다수 OECD 국가들 사례들은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판단 여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이 금전 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이고 또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 시에 금전 보상액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일정한 상한을 두는 이런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의한 고용 개혁이 확대되면은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정년 연장의 여지도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고용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장년층 노동 수요 자체가 높지 않은 현실 상황 가운데 기간제나 파견 등의 사용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규직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의 계약 종료 비용을 상향해서 고용의 지속 내지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파견 등의 사용 기간에 따라서 점증하는 계약 종료 수당이나 전별금을 부과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고용 지속이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이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근속 1년 기준으로 그 불연속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잦고 또 고용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연금 적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호제도는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고용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구직활동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 수급액과 수급기간을 재설계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또한 복직을 포함한 구직 유인은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고용 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